에피스마이 꽃보다 다육입니다. 어제 댓글에 다육이 지금 적심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갖고 적심은 당연히 되죠. 이제 코앞이 봄이라 구정이 지나면 봄은 금세 쑥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구정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 코끝에서 봄을 느낀답니다. 저희 엄마는 이제 집에 갔다가 오면 이제 그 거리에 꽃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딱 걸어 이렇게 오면 산책길 걸어오면 꽃가게 꽃들이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정이 끝나면 바로 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이 벌써 코앞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적심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오늘은 적심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손톱이 햇빛에 너무 예쁘죠? 붉게. 이게 다육이는 매력이 뭔가 하면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초록되게 이렇게 예쁘게 안 봤거든요. 근데 뒷베란다, 여기가 뒤쪽이에요. 저희 집 앞쪽 베란다는 햇볕이 오전에 해가 뜨면서 12시까지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1시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 질 때 이게 손톱에 다육이들 있죠. 물드는 게 너무 예쁘고 이게 물드는 그 입장에 투광되는 햇빛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약간 보석을 보는 듯한. 그래서 키워보지 않으면 이런 느낌을 전혀 모르겠죠. 근데 키워보면 다육이 매력이 되게 넘쳐요. 저희 집가 지금 얘네들이 물을 많이 먹고 햇볕을 요즘에 좀 따뜻한 곳에 많이 뒀더니 물은 빠졌지만 그래도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올해는 유난히 제가 좀 추워갖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더니 예년과 다르게 애들이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12월 초까지 막 진짜 열심히 달달달달 물을 진짜 들였는데 뭐 건강도 해지고 얘네들도 면역도 높아지고 하니까 굳이 뭐 예쁜 것도 한몫은 해서지만 그래도 올해는 유난히 추워갖고 냉해로 보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후 변화가 앞으로 되게 클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제가 예년하고 올해하고 또 이렇게 키우는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예전은 그냥 가끔 가다가 기후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올해는 더웠다가 뭐 내년에는 뭐 또 무난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 갑자기 겨울에 막 한방눈이 막 내린다는 게 이게 해마다 틀리거든요. 근데 작년서부터는 느낀 게 뭐냐면 지구가 많이 병들어갖고 얘네들이 이제 또 기후 변화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제가 이전에 다육 키웠던 그 기상 이변하고는 약간 다른 뭐 지구가 병들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기후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또 조치가 많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예상도 들고 다육이 약간 키우는 그 예전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 그 이제 적심 이렇게 웃자란 얘가 더스티 로즈인데 제가 이제 올겨울 너무 춥다 보니까 물은 줘야 되겠죠. 얘가 이제 물을 많이 못 먹어서 이제 물을 주고 거실 탁자에 한참 동안 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술자들은 그냥 이게 일반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다육이 되게 웃자랐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육이 초보 때 공부했던 게 또 뭐냐면 다육이 번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그때는 네이버에서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웃자라게 해서 적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주구장창 다육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네이버 막 들어가서 보고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우연찮게 뭐 찾아보려고 본 건 아니었는데 일부러 웃자라게 해서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너무 촘촘하면 또 적심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일부러 웃자라게 해서 위에 요 정도 이렇게 잘라주면요. 잎사귀 사이사이마다 자구를 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는 애가 있고 안 다는 애가 있고 목대 적심하고 이렇게 땅에 붙어 사는 애들 적심은 틀리거든요. 목대 적심하고 땅에 붙어 사는 애들 적심하는 방법이 약간 좀 틀려요. 그래서 얘는 약간 저도 얘도 제가 키우긴 하지만
얘가 좀 생소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뭐 라일락 종료 같기도 하고 교배종 같기도 하고. 근데 상당히 물을 주고 거실 탁자에 오래 뒀더니 이렇게 생장점이 쑥 길어졌답니다. 그래서 얘를 사실 마음에 안 들어서 화분은 되게 예쁜데 애가 너무 얼큰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왕대형 랄락 같은 애가 심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얘가 좀 군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군생이 되면 훨씬 예쁠 것 같죠. 그래서 군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집 올리비아요. 얘가 제가 초창기 다육이를 시작을 하고 이제 좀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하여튼 그걸 잘 모르겠어. 기억이 하도 오래돼갖고 가물가물한데, 다육이를 심폴에서 제가 그때 심폴하고 엑스플랜트 두 군데에서 다육이를 시켰었거든요. 그 심폴에서 다육이 엑스플랜트인지 심폴인지 그 이제 상점에서 다육이를 시킬 때 이제 뭐 4, 5만 원 정도 시켰을 때 4, 5만 원? 5만 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5만 원이 안 되고 한 3, 4만 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달라고 써놨어요. 했더니 요런 그 제가 알기로는 이 꼬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보다 작은 애들 군생을 한 12대는 애들을 줬어요. 이렇게 작은 애들 12. 그러니까 요렇게 막 작은 애들 12, 여리여리 요거 지금 세 개 합친 거만한 애들이 12. 얘만한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 요만한 그 세 개를 합친 만한 걸 나눠서 12 작은 애를 줬어요. 속으로 야 진짜 너무 야박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강아지 이름이 올리비아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이름하고 닮은 다육이가 있어갖고 서비스로 좀 주세요 했더니 올리비아를 줬는데 요것만한 12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인데 얘 얼굴보다 작은 애들이 12개가 있는 거죠. 10개 정도 있는 애를 줬는데 그 애가 이제 컸어요. 그 애가 이제 얘가 어미예요. 얘가 모주 이런 게 12개가 이제 자랐는데 얘네들은 새끼들 어미들이 다 꺾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막 다육이를 애지중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동시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이 다 꺾인 거예요. 그래서 어미들은 다 꺾이고 새끼들이 자구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는 이렇게 번식력이 강한데 이 올리비아가 군생을 잘 이루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물들면 참 예쁜데 얘가 지금 꺾여서 다육이는 좀 키우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예쁘게 푹 크는 애들이 있고 성장이 되게 느리거든요. 얘가 좀 성장이 좀 느려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많이 자란 거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게 진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올해 1년 동안 자란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너무 물을 줘갖고 제가 그저께 물을 줘갖고 활짝 펴갖고 요거보다 자그만한 게 얘네들은 지금 많이 웃자라 보이죠. 그래갖고 요거만 게 오므려져 있는 애들이 요렇게 컸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디를 보여줘야 되나? 얘를 보여줘야 되나? 여기 속 안에 있는 애들이 되게 작은 애들이 보이거든요. 여기 안에 요런 애들이 되게 작은 애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큰 거야. 1년 사이에 요 정도 컸는데 물을 좀 더 자주 주고 좀 신경을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 좀 야박하게 좀 키웠어요. 그래갖고 성장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다육이는 이게 그러니까 새끼들이 많이 올라온 거죠. 어미들은 다 없어요. 지금 꺾이고 나눔도 가고 얘처럼 이렇게 따로 심어져 있는 애도 있고 얘도 지금 물을 너무 안 줘갖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물을 줘서 지금 이렇게 퍼져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이렇게 생긴 애 퍼진 애 얘가 어미예요. 얘네들은 다 새끼고 그래서 적심을 하면 이렇게 군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군생의 확률이 높은데 그 집마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될 확률도 높고 될 확률도 높고 다육이마다 특징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들은 가위로 저는 안 해요. 왜 그러면 조직이 많이 터져요. 이렇게 자르면서 누르면서 조직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저는 주로 칼을 많이 적심할 때 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생장점만 이렇게 큰 애들 같은 경우 얘네들이 내가 봤을 때는 에케베리아 속인 것 같아요. 에케베리아 속.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에케베리아 속 같은 경우 생장점만 없애게 되면 얼굴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여기가 보면 단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띄워주세요. 이렇게 땅에 심어줄 때 얘네들이 묻히면 얘네들이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이꼬지.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는 거. 어떻게 말리시냐, 이렇게 계란판 있죠. 계란판에다가 이꼬지도, 제가 이 영상 올렸는데 이꼬지도 이렇게 두시고, 그러면 이꼬지가 여기서 이꼬지가 됩니다. 이게 춥고 좀 이렇게 그럴 때는 이런 계란판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 습도 얘네들이 좀 잡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게 되면 이렇게 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 20도가 되는 곳에, 따뜻한 곳에 두시면요 뿌리가 좀 더 빨리 나와요. 20도가 되는 곳에 두시면 뿌리가 빨리 나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오죠. 이꼬지도 떼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꼬지가 됩니다. 얘네들이 이꼬지도 되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배양토를 두시고 수입 다육이를 여기다가 얹으셔도 돼요.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제가 잘 쓰는 향토인데, 향기나 원의 향토라고, 이런 게 곰팡이도 잘 안 쓸고 뿌리 내림에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살균 소독이 잘 된 흙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갖고 상토인데,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입 다육이를 좀 내리고 싶은 분들은 마른 흙에 요런 다육이를, 수입 다육이를 그냥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뿌리 나올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뿌리를 좀 더 빨리 내리고 싶은 분들은 수저나 아니면 이렇게 소스병, 목대 주변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주시면요 뿌리 내림에 훨씬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해서 번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 내린 그 적심한 애들은 이런 데 꽂아 놓고 뿌리 나올 동안 기다리시고, 말리는 거죠. 말리면서 뿌리 나올 동안 기다리는 거고, 시간이 되면 다육이는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사실 던져놔도 뿌리는 내리거든요. 적심해 놓고. 근데 이런 게 딱 정리가 되고, 계란판 이게 습도 약간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뿌리 내림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숲을 약간 이렇게 주는 경우 뿌리를 더 빨리 내립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뿌리 내리고 싶은 분들은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계란판 활용을 잘 하시면요, 그러니까 딱딱딱딱 정리가 되죠. 요즘 수입 다육이 저렴하게 쪼꼬미들을 많이 팔아요. 아까 큰 애들은 10cm만 넘어가면 막 10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크기 있죠. 그런 애들, 얘가 지금 블랙 맘마인데 6,000원 정도인데 스포콜론하고 많이 똑같아요.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근데 약간 좀 붉은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스포콜론보다. 근데 어차피 얘네들이 오래 묵으면요 그 붉은 라인이 나중에는 검붉어지거든요. 다육이는 키우다 보면 이게 붉은색이 나중에는 결국 묵다 보면 검붉어져, 햇볕을 잘 받으면. 그래서 이렇게 사다가, 요즘에 소품들 많이 팔잖아요. 그래갖고 계란 한 판 이렇게 만드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물도 사실 너무 마른 흙에 꽂아 놓으면요 뿌리가 안 내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상토를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다 물을 살짝 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 유도가 되는데, 얘를 찬 곳에 두시면 안 되고요. 20도가 되는 곳에 두시면요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고 뿌리를 빨리 내립니다.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꼭 보다.
다육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